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 지난주 내부 당과 정치 인사들 중 80%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체 의미가 뭘까요? 예, 일단 이제 통일부가 지난주에 북한의 주요 임명록하고 기관의 책임자들을 정리한 책 2권을 내놓습니다. 저도 네. 그걸 이제 받고 인물 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64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당으로는 이제 부부장급 또 내각으로는 이제 상장 최소한 이제 장차관급이 포함된 거죠. 예. 북한에서 뭐 힘께나 쓰려면 여기 명단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에 지켜보니까 80%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교체됐다고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인사 정책이 정말 순식간에 사람을 바꾸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주요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이제 정찰총국장이라고 그래서 대남의 무력 도발을 이제 책임지는 인물인데 거기에 하여튼 뭐 우리로서는 별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은 림광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예. 과거에 주로 군사 도발을 책임졌던 인물이고요. 이제 호위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 해당되는 인물인데 곽창식이라는 인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곽창식이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80%의 인물이 교체됨으로써 북한의 이제 친정 체제 구축이다. 즉 김정은 체제가 직접 자신들의 인물로 과거 아버지 김정일 시대 인물들을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내 여성 인사들의 입지는 좀 뭐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특이한 게 23명의 이제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기존에 없던 인물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현송월입니다. 뭐 과거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물론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예.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36, 7이고 하여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 이제 부부장 일종의 이제 차관급에 올랐다는 거죠. 북한의 이제 여성 파워맨 셋을 고르라면 저희가 이제 리설주라는 퍼스트레이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핏줄인 김여정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제3의 인물로는 현송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행사 때 누가 옆에 가까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호의 내지는 이제 이렇게 챙기고 있느냐. 예. 그게 늘 이제 저희 관심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류를 갖다 준다든가 또 이번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서는 이제 테이프 커팅을 위한 가위와 뭐 이런 장갑 같은 걸 준다든가 또 이렇게 앉을 때 의자를 누가 빼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관심사인데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일단 김여정 여동생하고 제부부장이죠. 현송월이 이제 주로 등장함으로써 이들은 뭐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맛바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남북 간의 공식 채널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 책자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리선권이라고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이 평양에 갔을 때 냉면이 냉면 발언으로, 넘어가느냐는 그런 아주 거친 발언을 했던 리선권이 이 조평통위원장에서 외무상으로 이제 지난 4월에 임무를 교체한다면은 후임자를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뭐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경우 남측에게 마치 뭐 대화를 희망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람으로써 공석 체계를 통해서 남측에게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한 내의 상황을 짚어봤고,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 부분이 뭐 계속해서 좀 관심사였는데, 일단 방한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한중 간의 보도의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 시진핑의 하반기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 보도를 보면 조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중 간에 뭐
K 방역과 차이나 방역, 어떤 한중 간의 방역 협력, 또 국제사회의 상원한 동반자로서 협력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예. 하반기에 이제 과연 방안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예, 있고요. 그렇죠. 1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아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돼야지 아마 시진핑의 방안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원비어의 부모가 숨겨진 북한 돈 291억 원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오토 원비어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북한에 관광 갔다가 양각도 호텔에 체류를 했는데 거주하던 층 위에 층에 있는 올라가서 거기에 정치선전 포스터를 띄어낸 혐의로 북한에게 이제 감금이 됐습니다. 예. 17개월 동안 이제 많은 감금 끝에 이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혼수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가 이제 오하이오에 거주하시는데 유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유태인들은 인류에 대한 반인류 범죄는 과거에 나치 독일 제국 시대에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히만이라고 독일의 어떤 정보 책임자를 유태인 학살 처벌의 혐의로 쫓아서 15년간 추적해서 결국은 체포를 하는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유태인의 막강한 네트워크와 연결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지사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정도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 JP 모간 등 3개 금융기관에 이제 묶인 돈이죠. 북한이 차명으로 한 금액을 297억 원 찾아냈습니다. 일단 오토 원비어 부모는 한 6천억 원, 5억 달러 정도를 미국 연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권리를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액을 297억 찾았는데 물론 이게 바로 오토 원비어 부모한테 가지는 않고요. 그 이제 예금주들이 상당히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만 오토 원비어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을 응징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지속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잘못 유태인 네트워크의 임무를 건드렸다는 말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북한 관련 소식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